안녕하십니까? 아낌없이 주는 선생 이준행입니다. Description Exercise 기본 예제 네 문제 해설을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교수나 선배의 시술 모습을 어깨 너머로 몇 번 보고 그냥 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Just do it. 하면 된다. 여러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게 하셔야 합니다. 교육 훈련 후 내시경을 시작해야 합니다. 엔도투데이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제안합니다. 박스 시뮬레이터 핸즈온 트레이닝과 디스크립션 엑서사이즈를 통하여 기본 개념을 잡은 후 내시경 교과서와 온라인 교육 자료를 충분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병원 밖에서도 누구나 익힐 수 있는 과정입니다. 이후 일정 기간 내시경실에서 교수나 선배의 시술을 관찰한 후 철저한 감독하에 독립적인 시술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이후에도 CEE (Continuous Endoscopy Education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시경을 배우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질 좋은 커리큘럼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표준적인 커리큘럼은 인턴 1년, 내과 전공의 3년 후 소화기 내과 펠로우 2년을 하는 것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이 과정이 열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2024년 2월 불거진 의정사태로 인하여 어렵게 운영되던 많은 과정들이 중단된 것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 통제라. 제가 일본에서 ESD를 배울 때 제법 많은 일본 내시경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놀랐던 점은 내시경실에 의사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간호사가 어시스트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젊은 의사들이 내시경 어시스트를 합니다. 내시경 준비도 돕고 조직 겸자도 잡고 ESD를 할 때 옆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돕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비록 자신이 직접 내시경을 해본 적은 없으나 선생님의 시술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보면서 모든 상황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1년쯤 후 처음 내시경을 잡게 되는데 이미 눈으로, 머리로 모두 익힌 상황이므로 술기를 금방 배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부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내시경 검사를 많이 했던 소위 내시경 전문가입니다. 그런데도 늘 혼자입니다. 늘 외롭습니다. 도무지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무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쩌다 같은 병원 펠로우들이 잠시 기웃거리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은 혼자입니다. 저와 간호사 이렇게 검사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가르치고 싶어도 배우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저와 비슷한 경력을 가진 내시경 선생이 시술을 한다면 이 병원 저 병원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옵저베이션을 합니다. 소속 기관에서 보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고 스스로 개인 휴가를 내서 선생을 찾아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소위 내시경 고수들의 술기를 보고 고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시경을 하는 분들이 다른 병원의 내시경 시술을 많이 참관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휴가를 쓰십시오. 개인 휴가를 내서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찾아가 옵저베이션을 하십시오.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술기는 혼자 끙끙댄다고 향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휴가를 쓰십시오. 교육에 인색한 우리나라에서 조직이 나를 위해 교육 기회를 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개인 휴가를 내고 고수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유일한 해법입니다. 왜 맛집 투어는 하면서 내시경실 투어는 하지 않는 것입니까? 두드리십시오. 제가 20년 이상 펠로우들을 가르치면서 교육에 대해서 배운 많은 것들을 이 책에 녹여 두었습니다. 내시경 초심자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병소를 보면 위치, 크기, 소견, 진단, 분류 이렇게 5꼭지로 기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엔도투데이에서는 6꼭지를 권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종축, 횡축으로 기술하고요. 크기에 이어서 주소견과 부소견으로 소견을 나눌 것을 권합니다. 이어서 진단과 분류를 붙이는 것이지요. 주소견은 어떤 병소에 대한 선언적 표현, 한두 마디의 짧은 표현이고요. 부소견은 매우 자세한 디스크립션입니다. 주소견만 보면 진단을 게스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소견을 보면서 진단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위치, 크기, 주소견, 부소견, 내시경 진단, 분류. 주소견은 한두 단어로 병소의 특징을 요약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미란, 궤양, flat elevated region, mass with central ulceration 등이 되겠습니다. 분류는 모든 경우에 붙일 수는 없고요. 임프레션에 적합한 분류가 있을 때는 꼭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예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어떠한 소견이 보이는지 위치, 크기, 주소견, 부소견, 내시경 진단, 분류 순으로 기술해 보십시오. 위치는 위각 소만의 전벽 쪽이고요. 크기는 1.5cm. 주소견은 짧고 명료하게 궤양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소견은 주소견에 따라 적합한 소견을 자세히 기술하는 건데요. 궤양은 크게 엣지, 마진, 베이스, 폴드를 기술합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엣지는 샤프, 커브드하고 마진은 이데마터스 하며 베이스는 플랫하고 화이트 엑스데이트가 있고 폴드 변화는 없습니다. 진단은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 분류는 A2입니다. 다시 볼까요? 위각 전벽 소만에 1.5cm 크기의 얼서가 있다. 엣지는 샤프 커브드하고 마진은 이데마터스 하며 베이스는 플랫하고 화이트 엑스데이트로 덮여 있고 폴드 변화는 없다.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 A2. 다시 하겠습니다. 위각 소만 전벽 쪽에 1.5cm 크기의 궤양이 있다. 엣지는 샤프 커브드하고 마진은 이데마터스 하며 베이스는 플랫하고 화이트 엑스데이트, 백태로 덮여 있고 폴드 변화는 없다.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 A2. 이와 같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PPI 투약 4주 후 검사를 하였을 때 얼서 크레이터가 전부 힐링 되었고요. 레드 스카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헬리코박터 양성이었고요. 따라서 궤양 재발을 막기 위하여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표준 약제를 사용하였고요. 아목시실린, 클라리스로마이신, 라베프라졸을 선택하였으며 당시에는 1주 투약을 권하였기 때문에 7일 투약을 하였습니다. 2022년 이후에는 2주 투약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약 2달 후 UBT 음성을 확인하였고 6개월 후 내시경 재검을 확인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는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위치 표시는 장축과 횡축이 있는데요. 장축은 카디아, 푼두스, 바디, 앵글, 엔트룸, 파일로루스와 같이 기술하는 방식이고요. 종축은 lesser curvature, greater curvature, anterior wall, posterior wall로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초심자들은 내시경 사진을 보고 위치를 파악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핸즈온 트레이닝을 하고 실제 환자에서 검사를 하다 보면 내시경 사진을 보고 위치를 찾는 일이 그다지 어렵지 않게 됩니다. 시뮬레이터에서는 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보이는데요. 주름이 가장 현저한 곳이 그레이터 커버처. 내시경을 리트로플렉션 하지 않았을 때 그레이터 커버처를 6시로 위치한 상태에서 9시 방향이 안티어리어 월, 3시 방향이 포스티어 월입니다. 리트로플렉션을 하면 전벽 후벽 관계가 매우 어려워지는데요. 제가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만은 폴드가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대만보다 3시간 전이 전벽이다. 리트로플렉션 세팅에서 대만보다 3시간 전이 전벽이다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크기를 표현하는 가이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내시경 조직 겸자를 펼치면 5mm이다 라는 건 스탠다드입니다만 다른 것들은 하나씩 익혀가는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가장 아래에 있는 6cm 크기의 공이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즉 공기를 너무 많이 넣지도 않고 너무 적게 넣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넣은 상태에서 위에 주름은 6cm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Distal Antrum Greater Curvature의 Elevated Region이 있는데요. 위에 공기를 적절히 넣으면 지름이 6cm입니다. 노란색 점선이 6cm일 것으로 가정해 보시고 융기된 병수의 크기를 guess해 보십시오. 대략 절반 되지 않습니까? 절제수를 시행하였고 2.1cm로 나왔습니다. 두 번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위치, 크기, 주소견, 부소견, 임프레션, 분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증례는 제가 발간한 엔도투데이에 자세히 기술한 예시입니다. 로우 바디부터 엔트룸에 걸쳐 LC 사이드로 5cm의 얼서로 인필트러티브 매스가 관찰됨. 궤양형 병소의 엣지는 블러링 되어 있으며 베이스는 uneven 화이트 엑스데이트로 덮여 있고 프라이어빌러티를 보이며 주변부가 힙업 되어 있음. 위를 에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시키면서
볼 때 병변 사이즈가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림포마보다는 AGC의 가능성이 높아 보임. Advanced Gastric Cancer Bowman Type 3. 2017년 당시 펠로우를 하던 김 선생님께서 쓰신 결과지인데요. 100점입니다. 로우 바디부터 엔트룸에 걸쳐 LC 사이드로 위치입니다. 5cm의 크기입니다. 얼소로 인필트레티브 매스가 관찰됨 주소견입니다. 이어서 상세한 소견을 부소견으로 기술하였고요. 임프레션을 AGC 포만 타입 3로 붙였습니다. 이와 같이 연습할 때는 6개의 꼭지를 따로따로 써보는 것이 좋으나 실제로 문장으로 기술할 때는 위치, 크기, 주소견까지를 한 문장으로 쓰는 것이 편리한 방법입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 내시경 소견과 정확히 일치하게 보만 타입 3 Moderate Differentiated Adenocarcinoma 4.5cm Subserosal Invasion으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소견을 어떻게 기술할 수 있겠습니까? 주름이 거의 끝나는 부분에 가깝습니다. 위체 하부 대만이고요. 1.5cm 크기의 디프레스드 리전이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부터 폴드가 끌려오고 폴드는 함몰부의 경계에서 어브럽트 커팅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EGC2C입니다. 조기위암의 분류는 50년 전 일본에서 만들어진 Real-Time In Vivo Classification인데요. Protruded 타입이 1, Superficial 타입이 2, Ulcerative 타입이 3입니다. 2를 셋으로 나눠서 Superficial Elevated 타입을 2A, 거의 플랫하면 2B, 약간 디프레스 되어 있으면 2C로 분류를 하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2C가 가장 흔합니다. 디프레스 타입에서는 폴드 변화 또한 중요합니다. 좌측 비나인 게스트릭 얼서의 폴드는 매우 균일하고 중심의 한 점으로 모이고 변연이 스무스합니다. 반면 암에 의한 폴드는 다양한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레귤라합니다. 조기위암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폴드 압노멜러티는 이와 같습니다. 좀 복잡하지요? 간단한 도면으로 보면 크게 4가지인데요. 인터럽션, 커팅입니다. 테이퍼링, 쥐꼬리처럼 좁아진다 라는 뜻에서 레트 테일링이라도 부르는 내용입니다. 클러빙, 퓨전, 모스이튼 엣지, 조기위암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소견이고요. 대강, 정확하지는 않으나 대강 어브럽트 커팅과 래피드 테이퍼링은 점막암의 소견, 클러빙과 퓨전은 점막 하암의 소견, 댐 포메이션은 고유근층암, 즉 AGC의 소견으로 생각하면 70% 정도는 맞습니다. 예를 보면 이와 같습니다. 여러 폴드 변화가 보이는데요. 일단 에이시메트리가 있습니다. 우하 쪽에는 많은 폴드 변화가 있는 반면 좌상 쪽에는 폴드 변화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에이시메트리, 그리고 어브럽트 커팅,
퓨전, 레피드 테이퍼링 등등이 보이고 조직 검사에서 위암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moderately differentiated 2.2cm 암으로 나왔고 슈퍼피셜 점막 하층 SM1까지 인베이전 되어 있으며 림프절 전이는 없었습니다. 현미경 소견이고요. 점막층이 일부는 두꺼워져 있고 일부는 함몰되어 있는데 중앙에 보면 점막 하층에 경한 암 침윤 소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SM1 캔서입니다. 네 번째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소견이 보이십니까? 일반적으로 내시경 소견은 2x2 테이블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퓨즈 하냐, 포칼 하냐를 하나의 축으로, 비나인으로 생각되는가, 말리그넌트로 생각되는가를 또 다른 축으로 나눠 보십시오. 디퓨즈하고 비나인한 병의 대표는 가스트라이티스, 위염입니다. 포칼하고 비나인한 병소의 대표는 위궤양입니다. 포칼하고 말리그넌트한 병소는 EGC, AGC입니다. 암도 디퓨즈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는 내시경한 의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질병, 보만 타입4와 일부 림포마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제를 살펴보면 디퓨즈한 병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만 타입4나 림포마처럼 보이는 소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염이고요. 위염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소견을 바탕으로 명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자에서는 위벽이 얇아지는 게 보입니다. 페일해졌고요. 이로 인하여 서뮤코잘 베슬들이 잘 관찰되고 사진 우측 하반에 반짝반짝거리는 소견이 있습니다. 아트로피입니다. 전반적인 아트로피가 심한 상태이므로 진단은 아트로픽 가스트라이티스, 심하니까 오픈 타입입니다. 위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게스트릭 글랜드가 없어진 겁니다. 이 사진에서 우측 점막의 하단에는 글랜드가 남아있지만 좌측 점막의 하단에는 글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글랜드 프로퍼가 없어진 것을 위축이라고 하고요. 내시경에서는 위 점막이 페일해지고 점막하 베슬이 보이면서 반짝거리는 소견이고요. 정상 부위와 비정상 부위를 나누는 경계가 잘 보이는 예가 많습니다. 이를 프론티어 라인, F 라인 혹은 아트로픽 보더라고 부릅니다. 위의 위축은 전정부에서 시작하여 점차 체부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각까지 국한된 경우는 클로즈 타입 1, 카디아 이상까지 진행한 경우는 오픈 타입이라고 하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클로즈드 1, 2, 3, 오픈 1, 2, 3로 나누는 기무라 분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염과 함께 또 다른 대표적인 위염이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입니다. 화이트, 플랫, 엘리베이티드 리전이 다양한 사이즈로 스캐터드 되어 있는 소견이고요. 향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겠지만 헬리코박터 감염에 의한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와는 다소 유사하지만 비교적 플랫하고 화이트 컬러를 띠면서 크기가 다양하면 림포폴리큘라 가스트라이티스보다는 메타플라스틱 가스트라이티스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description exercise 예제 4문제를 해설하였고요. 향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서 덱스 퀴즈 13회까지 있습니다. 한 회당 7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7개의 문제를 푸셔서 저에게 답변을 보내주시면 제가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환영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내시경 교육에 매우 인색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내시경을 하는 분들이 다른 병원의 내시경 시술을 많이 참관하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병원에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휴가를 내셔야 됩니다. 개인 휴가를 내고 제 내시경 검사 때에 찾아오시면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리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